핫쌤입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NCS 의사소통 문제에서 보도자료 관련 지문을 많이 접하게 되죠. 보도자료는 대개 포스트앱 틀에 따라서 작성되는 편입니다. 오늘 유튜브 관련 이런저런 얘기가 많기에 내돈내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들이 올려져 있더군요. 첫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자, 이 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군요. 이 보도자료를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포스트앱 틀이라는 거죠. 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Y를 익히고 주요 내용, 그래서 공개 원칙과 공개 방식, 예시, 이게 바로 what 그리고 how죠. 마지막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if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틀을 익히자는 겁니다. 자, 포스트앱 틀은 why, what, how, if로 구성된 문서 작성 스킬입니다. 자, 박혁종이라고 하는 문서 작성 관련 전문가가 각 기업체 실무자들 만나서 설문을 했습니다. 너희 회사 사장은 어떤 문서 구성 방식을 원하더니 하고 물었더니 전부 다 공통적으로 why, what, how 방식을 요구하더라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실제 LG 하우시스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에 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what이죠. 왜, why, 어떻게, how죠. 이처럼 기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딱 3개입니다. why, what, how 이 3개 정확하게 들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if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NCS 객관식 문제 포스트앱만 알면 한방에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들려지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Y가 무엇을 뜻하고 what이 어떤 단어로 구성되고 how는 if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Y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적, 이유, 배경 이게 가장 많이 쓰이죠. what은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타깃이 분명해야 되죠. 이 솔루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셉으로 들려주면 이해하기 빠르죠. 자, 이 솔루션을 이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사례 또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죠. 이해가 됐으면 이제 활동 계획을 세워서 실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는 떡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가지고 포스트앱을 연습하면 글을 보는 눈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NCS 문제에서 만나는 실용문, 지문 구성의 특징 결국은 포스트앱입니다. 자, 실용문 나열형과 요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약형이 많이 지문으로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유형들 기획안, 제안문 이런 것들 그리고 업무일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획안, 제안문, 보고서, 보도자료는 거의 포스트앱 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앱 틀로 작성됐구나 하고 보는 순간 if가 있다 없다 이것을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기사인 경우 첫 문단이 why인지 what인지 이것을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자, 환경이다 그러면 배경이죠. why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플락이라는 솔루션을 던지는 겁니다. 바이오 플락이라는 컨셉이죠. 그럼 이와 같은 바이오 플락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 플락을 실제 적용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 하고 기대라는 표현으로 떡을 제시하고 있죠. 자, 보도자료입니다. 첫 문단에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가 등장했죠. 그러면 이것이 Y인지 What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면 모바일 기반 응용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Y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는 What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모바일 시대니까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죠.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활용한다, 적용한다,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 인식 확산, 이용 확대 이 두 가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단에 또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를 한 번 더 되짚고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포스트앱 프레임으로 글을 보는 경우 if 문단이 생략되어 있는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 첫 문단에 포스코 그룹이 4년간 6,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답니다. 6,000명 채용 목표를 정한 거죠. 그러면 왜 이처럼 인원을 잡고 있는지 보면 미래 회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Y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6,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그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6,000명 채용을 통한 기대 효과, 얻는 떡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글을 볼 때는 if 문단이 있다 없다 이것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포스트앱으로 문제 답을 찾는 연습입니다. 예시 문제죠. 자, 첫 번째 이 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됐느냐. 마케팅 담당자들이죠.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3번, 4번 과감하게 지울 수 있죠. 자, 1번, 2번 남았는데 꼬리 보면 활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작이냐 활용이냐 선택 2번이죠. 두 번째 문제 강의 제목. 자, 제목 여기 있습니다. 웹 1.0 시대 UCC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자, 이 글을 포스트앱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죠. 배경이죠. 그래서 Y입니다. UCC가 What이란 얘기죠. 마케팅 전략은 How입니다. 자, 이 문장이 있지만 우리는 읽지 않고도 글의 구조를 통해서 답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했듯이 웹 2.0 시대 이게 배경이죠. 그래서 Y입니다. UCC가 What이죠. 마케팅 전략, 활용 전략이죠. 그래서 How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장 구조 가지고 바로 답을 정하는 거죠. 자, 이 문제 역시 예시 문제입니다. 행동 방향을 묻고 있죠. 제목을 보면 연말정산 해야지 이슈죠. 그래서 Y 10만원. 자, 타깃입니다. 그래서 what. 그리고 상결 분납 how죠. 정확하게 why, what, how 틀로 작성되어 있죠. 자, 내가 해야 할 행동 방향, 희망자 파악, 설문 이렇게 연결하면 답은 3번이죠.